자, 이제 저희가 이 CIO 이야기도 했고, CIO가 하는 일이 IT 거버넌스다. 네, 그래서 IT 거버넌스가 도대체 뭐냐. 네, 기업 거버넌스의 일부다. 기업 거버넌스는 뭐냐. 기업이 안 망하게 하는 키, 네, 6대 자산 관리하는 거다. 6대 자산 안에 IT 자산이 있어서, 네, 그거를 지금, 기업의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관리 통제하려고 하는 거다. 네, 이렇게 했어요. 이 일이 CIO 일이에요. 혹시 뭐 CIO 역할을 해보시는 분도 있으시고, CIO가 있는 조직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IT 조직에서는 CIO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제 이 강의를 들으니까 CIO가 너 편인가요? 아니면 우리 편인가요? 자, 너 편인 것 같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드. 네. 우리 편인 것 같다. 이제 정체를 아셨죠? 그래서 CIO를 믿고 일하시면 큰일 나요. CIO가 왜 안 됐는지, 왜 CIO 제도가 생겼는지 배경이 딱 와 닿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CIO에게 가서 기술적인 보고 이런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에 얼만큼 기여할 수 있어. 그리고 진짜 이 돈 맞아? 맨날 돈 이야기밖에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돈 투자해야 돼? 딴 방법 없어. 맨날 이런 거잖아. CIO. 바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이 IT 거버넌스 관련된 문제는 기업 거버넌스 문제가 아주 유사합니다. 저 기업의 거버넌스, 기업이 망한다는 거를 지금 관리하기 위한 거죠. 안 망하기 위해서. 근데 보면 자금 제공자는 기업 경영자가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자신에게 반환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자금 제공자가 누구일까요? 자금 제공자가 누구일까요? 주주입니다. 주주. 이거는 이제 또 이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거버넌스는 전부 다 유럽이나 북미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잖아요. 유럽과 북미의 시장 제도는 전부 다 주식회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오너라는 개념보다는 네, 주식회사로 전부 이 기업이 만들고 상장했어요. 주식회사 제도의 주는 국민이면 국민들은 그 회사의 자본을 기르는 겁니다. 주식을 사서. 그 자본을 가져다가 기업에 굉장히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투자를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시장에 팝니다. 그리고 나서 원가를 회수하고 이익을 또 만들어내고 그거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돼서 사회가 유지됩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그 사회 메커니즘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 제도가 망가지면 동시에 기업이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져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물론 한국은 안 그래요. 저희는 그렇게 해도 저희가 워낙 저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끄떡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들을 기본적으로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축을 해요. 맞죠? 저축을 안 하시나 봐요? 무서워서 어떻게 저축을 안 해요? 누구를 믿고 저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북미와 유럽은 바로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뒤에다가 강력하게 사회보장 제도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는 기여하지 않은 자도 보장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부정한 거잖아요. 또. 그래서 그 사회에 구성원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한 것 국가에 있고 그 일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일하면서 그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는 나의 기여예요. 그만큼 기여한 만큼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 그 다음에 은퇴 후에는 연금 이런 거로 그거를 세부적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 전체가 유지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금 제공자는 바로 주주입니다. 주주의 다른 말은 온 국민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어디 건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 주식 갖고 있으실 거잖아요.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전혀 안 가지고 있으시면 주주가 아니고요. 네, 어쨌든 주주들은 기업 경영자가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일부를 자신에게 반환하도록 배당금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거버넌스 문제는 뭐냐면 주주들, 온 국민이 그 회사의 경영진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도록 똑바로 지켜봐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으면 그 기업의 경영자는 예, 부정을 저지를 것이다. 아래도 같은 이야기, 자금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한 자금을 기업 경영자가 빼돌리거나 제공한 자금은 주식을 산 돈이에요. 기업 경영자가 빼돌리거나 엉터리 프로젝트에 지출하지 않도록 하기 어떻게 합니까? 네. 당연히 감시해야죠. 그죠?
자금 제공자는 기업 경영자를 어떻게 통제하는가? 세 가지는 사실 거의 같은 의미를 약간씩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회를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관점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북미나 유럽 같은 데서는 경영자가 예, 빼돌리는 방법 굉장히 쉬워요. 내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뒷돈 리베이트를 받거나 이거 다 빼돌리는 겁니다. 또는 어떤 주주들 중에 또는 경영자로 들어가죠. 어떤 그 경영자들은 좀이 주식 가진 보유분이 많아요. 그리고 의사결정자로 그 기업 안에 또 자기가 경영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면 안 돼요. 오너 소유자는 실제로 국민이에요. 그중에 대주주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냥 주식을 많이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투표권이 많은 자예요. 근데 이 자가 자기 자신을 이 경영층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자는 이제 권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자, 그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빼돌리는 게 뭐냐면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회사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법인이 이 회사에 납품하는 특정 제품, 서비스를 비싼 값으로 여기서 사줘요. 근데 여기는 그 개인 회사의 지분이 몇 분입니다, 그 사람이. 자, 이게 대표적으로 돈 빼돌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빼돌리다가 걸리면요, 그거 다, 예, 유럽이나 북미에서 완전히 매장됩니다. 다시는 그런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이거를 하게 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을 서서히 망하게 해요. 그리고 그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나앉아요. 나앉으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부의 반사회적이 돼요. 예, 정부의 반감을 가진 애들이 그 다음 투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권을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번에 자기 정권이 갈릴 건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거를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요. 사기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죄예요. 국민을 위해서 사기죄를 저지르면 매장해버려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사회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사기를 저지르는 분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이 체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EU나 북미나 이런 글로벌 세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일을 저지르고 있는 그자를 감옥에 넣으면은 그러면 그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자가 감옥에 가 있었을 때 그 회사의 주가가 하나는 높았어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성숙도가 높아져야 돼요. 자, 이거를 똑같이 이어봤습니다. 기업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안에 속한 IT 부문. IT 부문도 똑같이 CIO죠. CIO와 IT 조직이 비즈니스 가치를 구현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CIO와 IT 조직이 자신이 제공한 자금을 빼돌리거나 엉뚱히 프로젝트에 지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느냐? CIO와 IT 조직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자, 이게 거버넌스입니다. 이렇게 타고 내려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인사가 만사입니다. 자, 이제 IT 거버넌스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IT 거버넌스의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IT를 비즈니스가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목적,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되나? 효과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효과성은 무엇이냐? 네. 당초 기대했던 성과가 실현되었는가가 효과성입니다. 자, IT에다 투자하게 됐어. 그럼 투자하면 이만큼 비즈니스 기여도 할 거예요. 말을 하면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뻥치고 내 친구 거 팔아주고 나는 이익 받을 수 있잖아. 자, 책임성. 만약에 그게 잘못했어. 그러면 누가 책임질까요? 이렇게 됩니다.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만 통제가 돼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똑바로 하려고 하겠죠. 근데 책임지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야. 왜? 내가 책임을 질 일이 없으니까.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투자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되게 그런 거 잘해요. 투자 의사결정할 때 이 경영청과 그다음에 이 투자한 것들이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할 때 경영청과 그다음에 운영 단계 경영청을 다 각각 갈아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전체적으로 나중에 따져보니까 잘못됐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시작한 놈 책임이에요? 아니면 집행한 놈 책임이에요? 아니면 지금 맡고 있는 내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 아무도 책임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우고 복잡한 사업, 과제를 일단 맡지 마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나고 똑똑한 애한테 먼저 맡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3분의 2 정도까지 완성된 시점이 됐어요? 그럼 걔를 밀어내고 나를 그 자리에 앉히도록 윗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서 앉아있어도 끝날 때 잘 끝나요. 이렇게 하면 출세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한다? 앞단에 죽게 고생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것도 있어. 너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나오고, 더 중요한 거 이쪽으로 좀 가서 해결해. 그럼 또 그쪽으로 가죠? 계속 그런 것만 쫓아다니다가 끝납니다. 승진하는 사람은 그거 안 하고, 그 뒷단에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내가 다 했어. 그거 보고 하죠? 그냥 끝날 때 내가 있었으니까. 맞죠? 네, 그러고 나서 공을 다 가져간 다음에 또 그 다음 것도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초고속 승진할 수 있어요? 좀 얄밉지만 어떡해요. 달리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요. 어디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래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투명성. 투명성을 보장해야 된다.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IT가 바람직하게 비즈니스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 통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자, 전략 연계를 해야 된다. 비즈니스 전략하고 IT 전략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죠. 뭐, 자, 연계를 가장 잘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어, 사귀는 아가씨가 3명이에요. 자, 3명 중에 앞으로 결혼한 아가씨가 한 명 있다고 칩시다. 누구한테 돈 제일 많이 쓸 거예요? A, B, C가 있어요. B랑 앞으로 결혼할 거예요. 자, A에게 많이 쓸 거예요? B에게 많이 쓸 거예요? C에게 많이 쓸 거예요? B가 결혼한 아가씨. 당연히 B죠. 자, 이게 바로 전략 연계입니다.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비즈니스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비즈니스를 서포트하는 IT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겠죠. 맞죠? 근데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는 아니에요. 네, 실제는 IT에 대한 투자를 관리하는 IT 쪽 그또 담당자도 있고 이 관리자가 있죠. 자, 이들은 사실 그거랑 관심이 없어요. 일단 내 거 잘 되면 되고요. 나한테 이기면 돼요. 그러면 이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떻게? 내 친구 거 서버를 많이 사줘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근데 이 서버는 기존에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성능을 많이 높여야 된다 해서 막 거기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새로운 돈을 버는 영역이 미래사업 투자가 아니에요. 기존 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써서 사줘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해서 결국은 예산이 여기에 70%가 들어갔어요. 자, 온라인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온라인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바로 전략 연계된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그런 과제에 IT도 똑같이 맞춰서 IT 투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시험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성과 관리. 자,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성과가 그만큼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잘못했다면 성과가 엉망이겠죠. 서로 그래서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 보겠습니다. 자원 관리, IT 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놀랍게도 저들이 크면 클수록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놀고 있는 서버, 놀고 있는 스토리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장비들이 놀고 있는 애가 유유자원이라고 말한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데서 계속 또 사요. 자, 이러면은 자원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근데 이들의 원가는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모든 원가를 거기에다가 매단 다음에 예, 실제로 생산된 개수로 이거를 n분의 1을 시킵니다. 그러면 n분의 1에서 이 원가에다가 경비 놓고 그다음에 다시 그 위에다가 이윤을 붙이겠죠. 자, 이 이윤을 붙인 이 전체가 바로 제품의 판매가예요. 그런데 이 원가 중에 IT 투자 비용도 쪼개져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 IT 쪽에 비효율적으로 투자되면은 그러면 제품의 원가가 왜곡이 되겠죠? 예, 그러면 판가가 어떻게 돼요?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경쟁력이 없죠. 그 말은 뭐예요? 가성비가 없다. 예, 똑같은 품질이라면 가격이 더 비싸야 됩니다. 맞죠?
좀 더 높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품질도 좋아야 돼요. 근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자원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게 제품의 원가로 들어갈 때. 그렇게 해서 제품의 이 판매가, 서비스의 판매가에 이거 다 묻어서 이윤을 줄이거나 아니면 판매가를 높이거나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된다? 망한다. 더 비싼 거 사고 싶으세요? 아니죠. 모두가 소비자들은 같은 마음이에요. 그다음에 가치 전달, 비즈니스 요구를 잘 충족시키는가. 비즈니스가 IT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비즈니스 업무에 대한 기능 구현입니다. 그 기능 구현이 원하는 시점에 그리고 원하는 품질로 예, 되기를 바라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들어가면 요구 사항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기능들을 충족시켜서 그 기능을 사업부에 전달을 해주고 그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이용해서 돈이 벌리게 만드는 이 과정이 바로 가치 전달이에요. 이해되시나요? IT가 비즈니스 전달하는 대기는 그것이다. 네. 그런데 요구사항 파악이 너무 어렵죠. 현업도 모르고 나는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구현하고 나서 이거 맞아? 그러면 이게 아닌 게 비어?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처음으로 돌아가면 맞아주니까 그렇다고. 또, 다 무시하고 그냥 또 밤새서 산춤 을고 뭐 다 없어. 기능만 일단 빨리 끌면. 그래서 호떡집에 불난 상황이 될 것이다. 자, 위험 관리, 위험이 식별되고 불대로 관리됩니다. 자, 전력 연결 선거 관리 전체 이 과정에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 제대로 이제 관리가 됐다면 성과로 이어지는 많은 이 과정들이 있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게 할 방해 요인들 굉장히 많아요. 성과는 이제 미래의 결과입니다. 자, 미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미래의 발전 가능한 불확실성, 이걸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죠. 위험성입니다. 자, 그러한 위험들을 식별하고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는 대응입니다. 대응을 안 하고 있다면 미래의 성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예? 위험이 곳곳에 숨어 있는 걸 발견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위험은 먼저 대피했지만 다음 위험에서는 꼬꾸라지겠죠. 그래서 IT를 거버넌스 한다, 관리 통제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모든 시스템들에 대한 투자부터 이 라이프 사이클이죠. 실제 프로젝트, 그다음에 운영 관리, 평가 이 전체 과정들을 이관적으로 다 들여다봅니다. 이건 누구의 일이다? CIO. CIO가 이거를 지휘하는 일이지 오퍼레이션 하진 않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밑에 지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의 팀들에게 전부 다 이런 관점으로 지시를 내리지 못한다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사업부에 어떤 비즈니스가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구성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하고 싶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그거잖아요. IT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네. 나에게 핏줄을 되어주는 비즈니스가 망하면 어때요? 내가 IT를 공급했습니다. 딴 데 가야죠. 계속 딴 데를 계속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 맞죠? 비즈니스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런 관점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누가 만들어야 된다? CIO.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IT 원칙, IT 아키텍처니까 그래서 이 의사결정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다. IT가 사업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높여주는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IT 원칙 되게 어벙벙하잖아요. 아니, 뭐야 도대체. 그런데 포춘 500대 기업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 IT 원칙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놀라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이렇게 주요하고 많이 갖고 있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IT 시스템 개발할 때 인하우스 개발하지 않는다. 패키지 사서 쓴다. 놀랍죠? 우리는 아닙니다. 이것도 좀 문제이긴 해요. 자, 패키지의 특성은 뭐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그 패키지가 기능하는 업무 기능들을 글로벌 시장에서 필요로 하니까 만들겠죠. 팔릴 거니까. 그만큼 범용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되는 기능과 이 기능들이 실행이 되는 프로세스는 많은 곳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계속 패키지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프로세스와 기능들을 우리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스트 프랙티스를 장착한 이 패키지를 그냥 가져다 쓰면 될 건데, 이걸 쓰지 않고 인하우스 개발을 해요. 그러면 인하우스 개발해서 패키지 장착할 건가? 아니야. 근데 인하우스 개발하면 인하우스 개발하는 비용과 패키지를 사서 쓰는 비용하고 어느 게 더 커요? 인하우스 개발 비용은 훨씬 큽니다. 기간도 많이 걸리고. 패키지는 이미 반대품이에요. 네, 거의 한, 70% 이상의 이 기능을 커버한 반대품. 그래서 패키지를 갖다 쓰는 게 싸고요. 그다음에 기간도 짧고요. 근데 인하우스 개발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인하우스 개발된 그 시스템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유지보수하고 고치고 뜯어 고치고 비즈니스가 바뀌면 또 바꿔줘야 되잖아. 그거를 유지하는 조직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돈이 왕창 거기에 들어가겠죠. 근데 패키지는 어때요? 가져다 쓰면은 그 다음에 더 좋은 사례들을 시장에서 막 팔면서 커스터마이징 했는데 이거 괜찮네? 이거 다른 데서 쓸 것 같네? 그럼 패키지 이 파는 솔루션 업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붙이죠. 그 돈을 패키지 업체가 써요? 아니면 내가 써요? 패키지 업체가 씁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이 포춘 500대 업체들이 거기에다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매 4년마다 무조건 기존 것을 폐기해요. 놀랍죠? 왜 그럴까요? 내가 4년 전에 구입한 패키지의 그 프로세스는 이미 한물 간거랍니다. 지금 이제 제가 프로세스 강조하는 거에서도 이미 느끼셨을 거예요. 비즈니스는 프로세스 파워예요. 그런데 내가 과거의 프로세스를 써서 상대편과 경쟁하고 있으면 나는 소총 들고 레이저총 나왔는데 소총이 좋다고 그러면서 같이 싸우는 거야. 여러분 소총 들고 싸우고 싶으세요? 레이저총 들고 싸우고 싶으세요? 자, 소총이 더 들고. 포천 500대 기업들이 500대 기업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좀 동의가 되세요? 근데 저희는 야, 우리 맞춤형을 만들어야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다 뜯어고칩니다. 그러고 나서 업그레이드를 못 해요. 왜? 너무 많이 뜯어고쳐갖고 넥스 버전을 가져다가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니까 전환이 안 돼, 전환이. 그러면 어때요? 소총을 너무 많이 뜯어고쳐가지고 네, 넥스 버전에 더 좋은 차세대 소총이 나왔는데 할 수가 없어. 음. 음. 글로벌 경쟁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 엘모 있어요. 그 회사가 12년 동안 ERP를 업그레이드를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이 뜯어고쳐. 그러고 나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돈을 안 쓰고 싶으니까 업그레이드 할 때 유보수 비용을 내야 되는데 유보수 비용 안 내면 갖고 다 통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아까워가지고 투자를 안 해. 그래서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걸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장애 계속 나고 그다음에 업무 못 따라가고 막 이렇게 엄청난 이제 피해들이 지금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컨트롤 하는데 그거를 나서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그 업그레이드 하다가 망하면 자기 잘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합니다. 협력사인 L도 버사 이해되시죠? 이 상황. 그래서 이게 지금 이 IT 원칙이 이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거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앞에서 그 피터 웨일 교수가 쓴 IT 거버넌스라는 책자 MIT 슬론 경영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 원서를 가져다가 제가 보고서 베낀 거예요.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번역해서 든 거예요. 네, 이제 뭐 의사결정 패턴도 있다. 연진 주간 IT들은 사업 지원 연방형 복장과 있는데요. 회사마다 이거는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퍼레이트 오퍼레이션을 IT가 지원해요. 이제 거버넌스, 기업 거버넌스에 맞춰서 IT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IT 운영을 하는 거예요, 활동. 그래서 거버넌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 무엇을 하느냐. 이 현재, 에지이즈 현재 IT 활동의 성과를 측정해, 그다음에 기업의 목표와 연계한 IT의 목표, 이거랑 비교를 해봅니다. 갭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갭에 대해서 어떻게 가라라고 방향성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IT 활동에 반영돼서 IT 활동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이 사이클을 계속 돌려라라고 하는 게 이제 IT 부동산 활동입니다.
자, 이렇게 조직이 돌아가게, IT 조직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다? CIO. 그래서 IT 거버넌스 자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라는 걸 이해가 쉽지 않아서 이제 외부, 또 이걸 알고 있는 내부 구성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컨설팅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거버넌스 체계 수립을 하는 데들이 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컨설팅 용역을 주로 그 결과에 의해서 이제 개선 과제를 하는 그 사례를 있고요. 네, 관련 도구 기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5가지 중점 영역이 있었죠. 전략 연계, 뭐 성과 관리 그 가운데에 자원 관리, 가치 전달, 이용 같은. 네, 그거에 관련된 솔루션들이 연구로 다 있고요. 음, 이거를 전자, 가, 위, 성 이렇게 외웁니다. 전자가 너무 중요해서 외웁니다. 전자는 이런 거 아세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전략 연계 관점, 그다음에 선거 관리 관점, 그다음에 자원 관리 관점, 그다음에 가치 전달 관점, 리스크 관리 관점. 네,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미 시장에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거버넌스,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그다음에 IT, ESC,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것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들도 같이 커버를 해줘요. 성과 측정할 때는 또 IT하고, ITTSC, 자원 관리할 때도 자산 관리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밸류 딜리버리 이런 거 할 때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ITSM, 뭐 CMMI,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주로 우리가 익숙한 게 이쪽이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여기 이제 시큐리티 보안 관련된 거, 컴플라이언스, 또는 디제스터 리커버리, 재난 복구 시스템,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리스크 매니지먼트, ERM 이런 것들 이미 다 나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뒤에서 중요한 거 위주로 쭉 오는 게 설명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CIO 관점에서 IT가 비즈니스에게 온라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알고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그 CIO에게 자, 그러면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니, 뭘 해야 되니? 라고 하는 교과서 같은 게 뭔가 필요할 거잖아요. 참조 자료. 자, 그러한 교과서 참조 자료 역할을 하는 책의 이름이 바로 코빗입니다. COBIT은 Control Objectives and Related Information Technology. 이렇게 앞자를 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오브젝티브는 이제 관리 통제 대상 이런 거죠. 오브젝티브즈는 컨트롤 대상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Related Information Technology. 자, IT하고 관련된 통제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쓰여져 있는데, 자, 저 통제 대상이 컨트롤 오브젝티브가 뭐인가요? 무엇일까요? 자, 아이가 하루 종일 밖에서 나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통제하려면 무엇을 알아요? 걔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IT 업무를 하고 있어요. IT를 통제하려면 IT 업무 내부의 활동들을 알아야 돼요. 자, 그 활동들이 서로 동일한 목적이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 활동이 여러 개가 서로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활동으로 하나가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은 몇 개의 활동이 묶여서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이 하나의 결과는 산수물이에요. 몇 개의 활동이 묶여진 애는 이름이 뭐예요? 프로세스예요. 자, 그러면 IT를 관리 통제하려면 IT 업무 활동을 관리 통제해야 되죠. 그럼 IT 활동을 관리 통제하려면 IT 업무가 잘 정리된 업무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연결되셨으니까, 우리가 컨트롤 오브젝티브는 IT의 업무 프로세스. 그래서 커빗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IT 관리 및 통제 영상에 초점을 맞춘 상위 수준의 프레임워크다라고 부르는 게 이제 그것 때문이고요. 자, 이 책을 만들 때 그러면 IT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겠죠. 그 많은 일들에 관련된 활동 프로세스 가이드 뭐 표준 뭔게 있었을 거예요. 자, 그것들을 전부 이제 모으는 작업을 했겠죠.
모아가지고 걔를 핵심적인 것들만 뽑아내서 요약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을 통제하면 돼? 라고 책을 만들면 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허빗에서 참조한 책들의 이름입니다. 코서라는 것도 있고요. ITIM, ISO 17799, CMM, PMBOK, 뭐,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포럼에서 IS, 이런 책들을 따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짜집기라고 해서 그런 거고요. 짜집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잘 요약하고 정제된 책. 그래서 CIO들이 굉장히 이제 이걸 보면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컵의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컵의 프레임워크와 통제 목적, 통제 프랙티스 이것들이 다 프로세스다 업무에서. 여기 요거를 지금 우리가 볼 거예요. 나머지 뭐. 자, 그래서 커빗의 이 책자에 가면은 커빗의 5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바로 앞에서 저희가 거버넌스에서 배웠던 전자 과이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략 연계 가치 제공 이용 관리 자원 같은 거. 이게 나오죠. 네, 그래서 앞단에 서론 페이지에 가보면 이 그림이 커빗 책자에 있어요. 여기에 IT 관리 통제를 한다는 것은 요 5가지에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 리ኳ이먼트, 비즈니스의 요구 사항, IT 자원, IT 기술을 활용해서 IT 프로세스로 달성해 주는 것이에요. 정말 잘 그린 그림입니다. 유럽이나 북미에 있는 예, 물론 뭐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론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압축된 그림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데에다가 돈을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즈니스가 필요한 것에 대한 뜻이에요. 비즈니스 무엇이 필요할까요? IT 시스템으로부터 effectiveness, efficiency, 효과성, 효율성, 그 다음에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 무결성, 네, 재밀성, 무결성, 가용성, 의무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규제 준수, 그 다음에 릴라이어빌리티, 신뢰성. 이렇게 7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효과성, 원하는 결과를 맞춘다. 효율성은 뭐예요, 비전시는? 효율성. 원하는 결과를 똑같이 줄 거면 돈을 더 적게 쓰게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품질이라고 하면 네, 돈을 더 적게 쓴다고요? 똑같은 돈이라면 더 높은 품질 또는 더 많은 제품을 만듭니다. 이게 효율성이에요. 그 다음에 컨피덴셜리티, 기밀성은 뭐예요? IT 시스템에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다. 해당 업무나 데이터에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 무결성은 뭐예요? 예, 업무 활동이나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에서 예, 위변조가 일어나지 않다. 이게 무결성이에요. 위변조가 일어나지 않다. 그 다음에 어베일러빌리티, 가용성은 비즈니스 사용자가 IT 시스템을 쓰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가용성.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는 뭐예요? 네, 이거는 뭐예요? 규제 준수. 네. 우리 규제가 산업의 규제. 네, 요즘은 그거를 다 통틀어서 이름이 ESG예요. Environment, 네, 그 다음에 Social, 네, 그 다음에 G, 네, Governance. 그래서 이러한 많은 규제들을 IT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달성하거나 또는 IT 자체가 컴플라이언스 대상이면 그거를 지킨다는. 그 다음에 신뢰성. IT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신뢰할 수 있어야. 이게 비즈니스가 IT에 요구하는 것이다. 자, 이거를 IT는 무엇을, 어떤 점을 가지고? 보면 사람,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데이터,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핸들링해서 해주는 애플리케이션. 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다? 우리는 업무 활동을 할 것이다. 자, 업무 액티비티들은 유사한 목표, 목적을, 결과물을 내놓는 애들은 프로세스로 다시 이렇게 묶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또 유사한 그룹들은 다시 범인으로 묶인다.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거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CIO는 이제 IT 전체의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사이드에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내일에 어떤 자원에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비즈니스의 이런 요건들을 달성해 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 조직이 그렇게 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보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요건들, 그다음 IT 자원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보면은 범주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니까 그런 있는 있지만 범주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요거 주제들로 이렇게 해놓은 거 처음 목차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범위에 들어가면 이렇게 베이크리 플래닝 앤드 오거나이즈 플랜 앤드 오거나이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자리가 PO 이렇게 나오고요. PO 1번 프로세스 IT 전략 3 PO 2번 프로세스 정보 악세서 정의 이런 식으로 쭉 업무에서 해야 될 것들이라서 프로세스를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커비 버전 4 버전 커비 버전 4.1이라고 됩니다. 이 버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34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커비 버전에서는 이미 4판 버전이 가장 와이드하게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고요. 네, 이 책자에 들어가면 저 34개 개별 프로세스별로 4페이지씩 할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프로세스 문서 버전을 보면 상위 소개 목적, 프로세스라고 있죠. 소개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프로세스 명이 나오고 여기에 IT 목표, 프로세스 목표, 이런 특정한 범위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 통계 목표, 이거는 이 프로세스의 세부 액티비티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페이지, 이 페이지. 그다음에 세 번째 관리 지침이라고 하는 페이지에 가면 프로세스를 입출력해. 그다음에 연관 프로세스. 그다음에 활동별 역할 기능의 라시 차트라는 써서 이 활동별로 이걸 누가 해야 되는지를 라시라는 형태로 써서 나와. 그래서 목표는 측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측정하면 그러면 KPI 많이 들어오셨죠. KPI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페이지에 가면 성숙도 모집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 업무 프로세스, 이 업무 활동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너는 일단 돼. 너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란 돼. 이렇게 해서 성숙도 단계를 전부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몇 단계구나 알 수 있죠. 그럼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더 해야 하나 이렇게 해서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시스템. 근데 실제 영문판이고요. 이게 첫 번째 페이지. 여기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가면 이 프로세스의 체계적인 활동들을 더 구조적으로 다 놔요. 업무 활동을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프로세스 간의 연관도라든지 그다음에 낚시 파트 여기 보면 아까 앞에서 보인 이 업무 활동들 있죠. 이거를 누가 어떤 회사가 해주느냐 이걸 내가 나를 써놓고 업무 기능 또는 조직 기능이에요. 이들이 여기다가 RH 라이트를 낚시라고 해요. R은 리스판서. 네, 그다음에 A는 어프로브 또는 어프로브 원. 네, 그다음에 C는 컨설티드. 그다음에 I는 인포드. 그래서 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리스판서블은 수행 책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A, 어프로벌은 승인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되겠죠? 승인자. 그다음에 컨설티드 이거는 업무 협의를 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다음에 인폼들은 뭐예요? 지금 진행되는 내용을 공유를 해줘야 될 대상. 네,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회의하고 나면 회의록 써가지고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 말고 공유 걸어서 던져주죠. 왜 던져줘요? 인폼도 돼야 될 대상이에요. 네, 회의를 해야 될 대상들은 누구예요? 컨설팅. 그들과 협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거를 직접 내가 주관하는 자는 이 일에 대해 오너겠죠. 리스판서 책임자죠. 그 다음에 이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되는 사항들 또는 이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들 또는 풀어야 될 것들 이렇게 해서 정리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줘요? 상위 관리자한테 사인해 주세요. 근데 상위 관리자가 회의록을 보고 이건 이렇게 안 돼. 다시 협의. 그럼 리젝트 되겠죠. 그 다음에 회의록 정리한 다시 얘가 다시 요거는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쓰겠죠.
예를 들면 회의록만 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식으로 날씨가 나오잖아요. 근데 업무 활동 전체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아래에는 이 프로세스나 이 업무 활동 하나하나별로 특정 지표들 예시를 다 놓았어요. 이게 제대로 프로세스나 활동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고 있는지. 그러면 어떤 지표로 측정을 해보면 되나? 이걸 대체로 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페이지에 가면 머스트보드에서 성수공인데 여기에 0단계, 1단계, 5단계까지 총 6단계. 그래서 요 단계별로 이 조직은 이런 모습이면 몇 단계에 속한다. 라고 찾아볼 수 있게. 그래서 34개의 프로세스에다가 4페이지씩 딱 있으니까 책이 꽤 두께가 나오겠죠. 저쪽 뒤에 서가에 가면은 그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그렇게 한번 가져보시고.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많이 공유를 해요. 실행할 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학대가지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골, IT 골, 이렇게 온라인 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I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관련된 프로세스는 이런 골.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의 하이어드는 액티비티는 이런 KPI. 이렇게 해서 이 액티비티의 KPI가 달성이 되면 상위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가 달성이 되면 만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IT 골과 연관된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각각이 또 만족이 되면 얘가 만족이 되겠죠. 근데 IT 목표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골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여러 개가 달성이 되면 최종 비즈니스 목표가 달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부 유도되거나 또는 밑으로 온라인 될 수 있게 전부 다 만들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와 IT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정렬, 얼라인먼트가 된다. 네, 실제 선언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할 수 있게 전부 다 정리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골 관련된 부분은 이제 골 목표 관련된 시스템에서 KPI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세스나 액티비티 쪽은 이제 KPI라고 써요. 네, 그래서 KGI 또는 KPI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KPI라고 통째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숙도 모델 1단계 부재, 소비, 반복, 정의, 관리, 처장 0단계 관리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다. 1단계 프로세스가 임기응변되다. 2단계 프로세스가 일정한 패턴, 반복되고 있다. 3단계 프로세스가 문서화되고 조사되고 있다. 전체, 전체 부분 이런 뜻이에요. 4단계 프로세스가 모니터링되고 측정되고 있다. 5단계 모범적인 프로세스가 준수되고 자동화되고 있다. 이 단계가 이제 전부 프로세스 어프로치. 지금 보면 어떻게 막 그런데 전부 다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프로세스 어프로치입니다. 일하는 과정들을 정의하지 않다면 결과물들은 전체로 균일한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일을 합니다. 결과물의 품질이 다 달라요. 라고 하면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지 않다고.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어 있고 결과물은 균일한데 전반적으로 품질이 낮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프로세스의 특정 액티비티로부터 품질을 낮춘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가서 필수에서 올리면 전체 프로덕트의 품질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구성원의 역량이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들을 데려다가 분류분류를 시켜요. 근데 아무도 프로세스가 없고 아무도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아요. 결과물이 그러면 아주 구구각각이 있죠. 결과물의 품질. 그럼 결과물의 품질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나요? 보기. 자, 프로세스의 힘을 아시겠어요? 프로세스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프로세스는 모두가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들의 결과물이 어떠할지를 예측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프로세스가 똑같은 결과물을 내는데 프로세스가 1000개 있어요. 그러면 결과물이 1000개가 다 다르겠죠? 네. 그러면 1000개의 프로세스를 살펴야죠. 그런 다음에 가장 그 중에 쓸만한 프로세스 하나를 남겨놓고 나머지 다 날리고 앞으로 이 프로세스로 하세요라고 전부 교육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막 줘야겠죠? 그러면 적어도 그 품질 결과물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더 높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프로세스 안을 들여다보면서 문제가
예, 결함의 문제 또는 품질 저하의 문제가 유인되는 액티비티를 찾아서 그것을 개선하면 돼요. 이게 바로 프로세스의 힘입니다. 프로세스가 없다면 절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숙사 공부를 하실 때는 이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신봉자가 돼요. 그렇게 했을 때만 비로소 많은 학습 자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답안을 쓸 때 그런 관점으로 답안을 쓸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많은 지식에서는 프로세스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해요. 프로세스 때문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안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프로세스 제가 말한 대로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적의 결과물이 나오도록 관리하는 게 맞나요? 프로세스는 복잡하고 헤비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돼요. 자,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면서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말을 하면 안 합니다. 두 번째. 네, 프로세스 자체는 유연할 수 있어요. 경직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조직의 문화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나 프로세스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최적화하는 이 담당자들을 더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인사이트가 낮습니다. 더 높여야 돼요. 그 다음에 기계적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해외 BP 프로세스를 거의 다 국내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져다가 심으려고 노력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내의 업무 상황하고 수준하고 이 프로세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그 표준화 담당자들, 프로세스 전문가들이 이거를 적용할 수 있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거를 맞추도록 높일 수 있게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강제, 무조건 해야 돼. 자, 이렇게 하면은 일하는 사람들은 일 따로 하고 프로세스 산출물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증거를 보고 프로세스 산출물을 따로 적습니다. 그래서 일과 프로세스 산출물이 따로 놉니다. 자, 이 조직은 프로세스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겁니다. 프로세스는 어디에 있냐면 일하는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데 그 프로세스를 문서화하는 이유가 머릿속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문서화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아무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이거 그냥 문서예요. 쓰레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국내에서는 많은 조직들이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프로세스 준수 강제하면서 맞지 않는 거를 강제로 하게 하면 조직 구성원들이 일에 기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럼 그 프로세스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내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프로세스 따로, 프로세스 문서 따로. 그래서 조직 혁신이나 개선이 잘 안 되는 것이 하나. 사실 우리는 프로세스 전문가를 육성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데려다가 이거 해 그러니까 엉망한 거야. 프로세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프로세스 일을 하고 표준화를 해. 일이 안 되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인하는 게 많아요. 혹시 대학교 다니시면서 금방 말한 프로세스나 표준화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 없으시죠? 대학에서 안 가르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육성이 되겠어요? 우리는 아주 프로세스의 초보자가 조직 전체를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맡기고 프로세스를 잡으라고 하면 프로세스 레벨이 완전히 중구난방으로 막 액티비티 수준이 프로세스의 단계로 돼 있고 단계 수준이 밑에가 있고 초보자들이 작성한 프로세스 정의된 문서를 보면 엉망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이거를 다시 프로세스를 시스템으로 또 구현할 거잖아요. 시스템이 엄청나게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 그런 것들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지금 실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나마 한 최근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수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일부 이렇게 성수도 높은 대기업이시고 중견 중소는 사실 이런 게 잘 없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네. 11일로 15분.